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리디온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근에 많은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들이 오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오랜만에 야간에 뵙게 되는데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좀 대기를 했고 오늘 뭐 특별 게스트로 들어온 만큼 종목 진단들 많이 올려주시고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만큼 얼마만큼 보유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심도 있는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리에 앉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저도 계속 방송에만 보시던 분을 보셔가지고 좀 긴장되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또 이 새로운 전문가님과 합을 맞추게 돼서 뭐 굉장히 설레이는 느낌으로 저도 오늘 처음 뵀거든요. 같이 합을 맞춰서 잘 진행해보고 오늘 시장에 대한 체감 지수들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별로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요 며칠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수는 높이 좀 올라가는데 종목에 대한 체감 지수는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았다. 기존에 좋았던 조선방산 쪽으로 가기에는 위치단에 대한 고뇌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주나 또 화장품 관련주, 피부 미용, 의료기기 등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쪽도 사실상 단기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변곡점에 도달한 모습이라서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오늘 지금 뭐 차트가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선물 차트의 모습인데 사실상 그 5일선과의 키 맞추기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매도세가 좀 출회되는 모습 속이었는데 이 출회되는 모습이 사실상 기간 횡보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향후에 박스권 장생이 아닌 단기 조정세로 갈까봐 걱정도 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도 중요할 것 같고요. 수급의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과연 조선방산이 조금 더 이끌고 갈지 시장에 또 한 번의 스타가 탄생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기인데 오늘은 종목에 대한 보유 여부와 그리고 과대낙폭으로 갔던 종목들이 일정 부분 올라오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한 자릿수대로는 좀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상승 뷰까지 한번 세세하게 한번 진단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다른 지수 관련주보다는 사실 뭐 신규 상장주를 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좀 빠르게 매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신경 쓰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시장은 어떤 때는 지수가 중요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종목이 중요한 때가 있는데 지금은 종목이 좀 중요한 때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봤을 때요. 지금 봤을 때 기술 특례 상장주들이 거의 한 5개 정도, 한 5개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펀드멘탈보다는 지금은 수급에 의한 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좋고 주가 빠진 종목군들을 내가 바닥에서 사는 거. 또 하나는 지금 거래대금 터진 거에서 내가 차트 플레이를 하는 그런 두 가지 플레이가 지금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종목에 대한 정말 이 종목은 좋은데 왜 빠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들 한번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미숙님께서 먼저 제가 종목 상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 38,000원 10%인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대부분 반도체 종목군들이 빠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야, 이쪽이 끝났냐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은 그 삼성전자 좀 뭐 루머가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엔비디아 퀄 뭐 떨어졌다라는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 PSK가 그래도 저는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조금 이 바닥에서 좀 거래가 좀 나온 게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반도체 패키징 공정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존까지는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반도체, 그러니까 뭐 PSK 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뭐 테크윙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다 좋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그러한 형국이었다. 오늘 좀 반도체가 좀 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근데 저는 뭐 이런 뭐 시장의 어떤 루머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동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냥 하락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PSK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이면은 내가 정말 좀 싸게 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의 한 11% 정도 빠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건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PSK 홀딩스의 어떤 그 펀드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됐다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선물이나 이런 파생에 의한 그런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요, 사실 그렇게 나쁜 자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 이 자리인데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의 어떤 흐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지금 미중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유예가 된 것뿐입니다. 유예가 된 것뿐이고 앞으로 90일 이후에 다시 협상을 하면서 뭐 조건들은 좀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낙관적인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은 조심하면서 그리고 좀 최근에 코스닥이나 그 코스피 쪽의 ADR을 보시면 거의 120에서 100 이상을 갔기 때문에 좀 많이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졌고 그리고 PSK 홀딩스 내부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38,000원 저는 충분히 복귀할 수 있고 한 다음 주 정도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봐보겠습니다. 후리지안님께서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요. 41,700원에 20% PNT 중장기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랜만에 상담을 왔으니까 5가지 이유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적, 밸류,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모멘텀까지. 개별 이슈가 있는 뉴스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보셔라. 일단 그 후리지아님 41,700원 뭐 잘 사셨고요. 가격 문제 없다, 진입 타점 문제 없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에 들어왔던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을 하면 아직 개선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잠재적 매수자가 없는, 대량 매수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 관세로 좀 묻히면서 뭐 두 번째 인터배터리죠. 독일에서 열렸던 부분이 소리 소문 없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PNT의 뭐 실적에 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년 동기 기준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실적을 찍어냈고 뭐 23년 기준으로도 24년 실적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치는 찍힐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밸류 문제 없고 실적 문제 없습니다. 주당 EPS, 퍼 모두 다 문제 없는 쪽입니다. 그러면 롤트롤 장비에 대한 니즈가 좀 줄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충분히 니즈는 지금 수요가 분명히 충분한 상태입니다. 수주잔고를 제가 최근에도 들어와서 좀 봐봤는데 뭐 장비단 종목입니다만은 PNT만큼 수주잔고가 정말 풍족한 종목이 있을 것인가? 퀘스천 마크로 날려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후리자님 좀 보시죠. 다른 분들도 같이 좀 보세요. 2차 전지에 지금 안 좋은 내용이 저는 그 포스코 퓨처엠의 유중 사태라고 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상법 개정에 따른 사실상 미리 선제적인 자금 확보 이 차원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 지금 기술 개발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등 배터리 이야기 등등 악재가 좀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PNT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없다는 것이죠.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투심이 한 차례 모든 소부장 섹터, 2차 전지 소부장 섹터들을 한번 끌어내렸고 그 와중에서 실적 선별화로 좀 재평가 지금 재평가가 필요한 종목들이 이렇게 부침을 겪는 거 이것 또한 주식의 본질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단지 지금 중장기 투자를 해가겠다는 기간 설정을 완벽하게 하셨고 그러면 중장기에 맞춤 전략을 들어야 되겠죠. 실적은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비슷한 수준이 찍힐 것이다. 밸류 부담 없고. 자, 그러면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지난번에 하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41,200원을 돌파하면서 좀 추가 매수를 들어가 봐야 된다. 올해 그게 2월이었는데요. 그때 주가가 여러분들 약 5만 원을 좀 넘어갔었습니다. 약간 선 하나 그어드리면 저는 뭐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2월 19일경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간 모습인데 지금은 하단 밸류는 좀 다르게 측정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하단 저점은 34,200원으로 좀 측정을 하시고 이 구간이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갈 수 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지금 20% 정도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비중 자체는 올리지 마시고 단가도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뭐 충분히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장기에 대한 목표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중장기에 대한 목표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과연 지난번에 있었던 5만 원 언저리 넘어갈 수 있겠느냐? 가능해 보입니다. 단지 거래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빅데이터를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필요한 거래량은 지난번과 비슷한 400만 주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주봉 기준입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150만 주 정도면 충분히 솟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만 원의 짧은 목표가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 목표가 6만 원 제시하고요. 바이 앤 홀드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유하셔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니지니님께서 한글과 컴퓨터 22,300원 10%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한글과 컴퓨터는 제가 애널리스트였을 때 제가 커버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AI나 AI와 클라우드 이쪽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B2C, B2G까지, 그러니까 B2G는 이제 거버먼트, 그러니까는 우리는 정부 쪽에 안정된 매출처를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AI 쪽, AI와 클라우드 쪽 성장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한글과 컴퓨터 얘네들은 계속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5,400억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적을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250억, 340억, 404억, 그리고 538억. 지금 꾸준히 지금 보시면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540억에 538억이면 PR 10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다른 쪽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적도 되어 있고 저평가 부분도 있고 그리고 AI 클라우드라는 그런 성장세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PER 한 15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뭐 12배 정도만 간다라고 쳐도 지금 20% 이상의 업사이드는 있고, 그리고 좀 넉넉하게 준다라고 하면은 한 5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5,400억이기 때문에 8천억에서 9천억까지. 그러니까 사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1조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한번 보면은 22,800원이면 뭐 거의 뭐 지금 큰 손실은 아니고, 지금 딱 보시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5만 원까지도, 한 4만 원,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 한 번은 이렇게 내렸다가 지금 한 2만 원대 이 구간에 한번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터치는 한다라고 해도 저는 오히려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강력하게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에서는 항상 언제든 보십시오. 이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는 반드시 지금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지금 10%만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AI와 클라우드라는 성장성까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2만 원 이 구간에서는 저는 강한 매수,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로 간다라고 하면은 한 2만, 요 구간이죠. 한 20% 정도라고 하면은 한 24,000원, 6,000원, 요 구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하면은 4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한글컴퓨터는 단기, 중기, 장기, 저는 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주리니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리니님이라는 아이디로 로보스타 5% 35,800원에 올려주셨어요. 지금 언뜻 35,800원을 가격을 보니 한참 오래되신 것 같거든요. 지금 가격이 26,200원이고 올해 지금 35,800원까지 주가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작년 초 아니면 2023년에 사신 것 같은데 그 고민이 좀 묻어나셨던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비중이 5%밖에 안 되는데 왜 추가 매수를 못했느냐? 자금이 없었거나 다른 주식에 좀 물려 있어서 자금이 없었거나 아니면 로보스타가 뭐 대주주가 LG전자죠. 비중이 이제 지분이 30%가 넘으니까 이 LG전자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모멘텀 종목이다 보니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2023년에 사신 것 같거든요. 2023년 한 4월 초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작년 한 2월 정도에 사셨다 그러면 진입 타점에 대한 고뇌는 더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충원을 좀 드리자면. 그러면 사실은 이 모멘텀 로봇에 대한 산업용 로봇 말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렇게 붐업이 될 수 있었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레인보우틱스가 쏘아 올린 공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로봇세타가 뭐 실적이 도드라진 종목, 뭐 SPG 정도 말고 뭐 크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종목을 그냥 좀 보유해서 가는 게 맞느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 없이 좀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가지 사유로 말씀드린다 했는데 밸류는 볼 게 없어요. 너무 비싼 주식입니다. 뭐 뒷배가 LG전자라는 큰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밸류와 실적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볼 게 없고 제가 금방 찰나에 대차장고를 좀 보고 왔는데 희한하게 로보스타에 지금 대차장고가 올라가는 모습이 없네요. 크게 공매도의 타겟팅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맥점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어디에 돌파했을 때 가능할 것이냐? 28,000원이 돌파하면 추세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적어도 32,000원 내지는 35,000원까지 좀 뽑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하시죠 한번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래 산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격을 보면 작년 초 벌써 1년 넘었고 그죠?
아니면 재작년에 샀다면 2년이 넘은 주식을 5%만 갖고 있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없이 내가 그냥 보유만 지속하겠다. 너무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이번에 한번 승부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인데 28,000원에 돌파하면서 추가 매수를 좀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과감하게 조금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그러면 단가가 35,500원에서 31,000원까지 내려오거든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석은 기술적 분석에 토대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손절을 어디로 채울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31,000원 정도의 단가가, 평균 단가가 맞춰진다면 손절은 23,500원 먼저 손절가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측정해서 끌고 가는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주린이님의 단가 31,000원이니까 35,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면 약 한 13% 정도 수익이 나요. 그때 비중 5%는 철수를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35,000원에서 35,800원을 강하게 좀 돌파한다. 거래량이 500만 주 정도씩 밀어붙이면서 올라간다 하면 그 다음 레인지 범위는 어깨 정도, 38,000원 정도에서 엑시트 전략을, 더 가도 미련 갖지 말고 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1, 2창 목표가 35,000원, 그 다음에 2창 목표가 38,000원, 추가 매수 5%, 손절가 23,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지영님께서 안녕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48,000원 5% 매수가 근처인데 홀딩해도 될지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6월 3일 날 LNG 알래스카 관련해서 회의를 하자라고 참석해라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렇다는 것은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LNG 탐사, 생산, 저장 이런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벤트는 있어요. 6월 3일 날은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래스카 관련했을 때 LNG 생산 관련했을 때 이 종목이 같이 상승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빠진 최근에 한 5만 원대에서부터 5만 4천 원대에서부터 최근 한 얼마 정도 빠졌죠?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은 빠진 거 보면 한 20% 정도 조정은 지금은 이벤트가 없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실적이 워낙 뛰어내서 갔다. 사실 실적은 나쁘지 않죠. 한 1조 정도 버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 8.8조.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한 주가예요. 하지만 여기에 이벤트, 모멘텀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오늘 가격이 48,000, 매수 가격이 48,000원, 그리고 5% 비중, 그리고 47,550원이니까 지금 구간이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배당이나,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주주 환원율을 한 50% 이상 확대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떤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로 저는 또 편입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고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 파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요 구간까지 43,000원까지는 한 번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이 한번 밀렸을 때 한 43,000원 요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구간까지 매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물량 확대하는 전략.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 가지잖아요. 수급 플레이를 할 건지, 아니면은 괜찮은 종목을 좀 내가 저가에서 비중을 늘려서 내가 비중 플레이를 할 건지, 저는 이 종목은 후자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6만 원까지도 한번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6만 원까지만 아니더라도 한 30% 간다 쳐도 한 5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저는 이제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이렇게 됐다가 이 구간인데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팔고 다시 밑에서 산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지금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바닥에서 지금 이 43,000원, 44,000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을 매매하는 좀 베스트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과 그리고 주주 환율, 밸류업까지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오히려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알테오젠입니다. 33만 7천 원에 비중 5%를 사셨거든요. 우리 형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다들 아마 고수분들이 이 종목 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상 뭐 투자는 제가 2020년에 했던 쪽인데 뭐 저는 좀 겁이 많아서 그런가요? 10만 원, 20만 원대도 진입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호적인 뷰들이 우리가 더 이상 뭐 키트루다 SC 제형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특허 분쟁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송 종료 마무리 잘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형님은 이 주가가 여기서 좀 가격 조정 좀 끝났지 않았느냐. 단기 반등세가 뭐 아스코도 있고 5월에 좀 나오면서 그래도 실적 호전 종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업이익률 어마어마하게 찍을 거니까 내년에도.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시청자분들 좀 보시라고 금방 찰나에 차트에 녹색 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이동평균선 지지인데 기술적 분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쪽이고 밸류는 프리미엄 자체를 받고 있죠. 그러면 가격 조정이 끝나가는 시점을 칼같이 좀 잡아야 되는데 저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자체가 코스닥을 좀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은 되고 있어요. 코스닥 150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5월 14일 어제도 공매도 과열로 인해서 거래 정지됐죠. 공매도만. 그러면 4주째 지금 하락인데 이게 여러분들 속도전이 좀 될 것 같아요. 특히 알테오젠 매매 지금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선 2개 그어놨습니다. 기술적 위치를 보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죠. 이런 뭐 쌍봉 이런 표현. 그런데 지금 수급이 좀 원활하느냐 알테오젠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대량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반전의 키워드를 좀 만들어줘야 되죠. 어디서? 수급에서. 그러면 하방 경직성을 지금 28만 원 정도로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33만 7천 원에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진입을 좀 타진하신 것 같습니다. 뭐 나무랄 때는 없어요. 뭐 5% 정도 이렇게 정찰병 좀 보내보고 어차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니까 가능한 쪽인데 지금 이 위치에서 무너졌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다음 라인이 2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트레이딩 할 때. 자, 33만 7천 원인데 내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접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 것이냐. 이거는 반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7만 원에 받으면 우리 형님은 비중 10%에 5%를 추가한다 치면 평균 단가는 3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25만 원까지 흘러내렸을 때 손절은 약 한 17% 정도가 됩니다. 감내할 수 있는 범주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20% 정도 손절은 손익비만 맞다면 감내할 수 있는 범주라고 보는데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이냐. 적어도 40만 원 이상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기준치가 완벽하게 부합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평균 단가 맞췄을 때 40만 원까지 솟아오르면 한 33% 정도 되죠. 손익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빠르게 이 신고가 45만 9,500원을 못 넘어가게 되면 기술적 압박을 계속 받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죠. 뭐 약값이나 미국은 인슈어런스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잘못된 정책 자체는 아니에요. 그것은 뭐 지금 시간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CBS 케어마크라든지 옵톰이라든지 PBM에 로열티 들어가는 부분을 좀 작겠다라는 기본적인 이면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보유 전략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올해의 키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인물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가자 그랬는데 확인을 이동평균선으로만 좀 하신 것 같고 거래량까지 파동 모양까지 좀 세심하게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릴 텐데요. 추가 매수 의견은 27만 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27만 원까지 흘러내리면 5% 정도로 과감하게 추가 매수 하십시오. 물론 제가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형님의 평균 단가는 30만 원 됩니다. 30만 원이 되면 1차적으로 33만 원 본인의 지금 진입 단가 쪽에 한번 걸릴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한 10% 정도 수익 나셨겠죠. 그렇게 덜어내십시오. 10% 정도는 5% 정도는 덜어내고요. 그럼 10% 수익이 났어요. 1, 2차를 나눠서 설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 27만 원까지 흘러내리면 추가 매수 5%를 더 하자. 1차 목표가는 부담감이 좀 있으니 추세적으로 꺾어 내려가거든요. 27만 원까지 흘러내려가면.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3만 원 설정을 하고 만약에서 여기서 바로 반등이 가게 되면 어디까지 노릴 것이냐 40만 원 언저리까지 노려보자까지 정리 의견 트레이딩 관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하 프론테크 16,800원에 5% 중기 생각하며 모아가려 합니다. 진단 부탁해요라고 했는데 사실 어저께 지금 보시면 거의 20% 이상 상승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사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가 원래는 뭐 2차전지나 뭐 그런 쪽의 종목인데 반도체까지 신제품으로 하는 종목을 알고 있는데 어저께는요 좀 특이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는 마운자로라는 사실 우리가 위고비가 있고 그다음에 마운자로. 근데 마운자로가 좀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하 프론테크가 위고비보다 센 마운자로 국내에 바이할 제안을 먼저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본업보다는 약간 뭐 신규 사업 뭐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서 주가가 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가 뭐 주사형 제형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를 위한 핵심 부품 공급사다. 그래서 마운자로의 뭐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 이 종목이 다음과 같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 시청자님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그 예전에 최근 뭐 블루엠텍 같은 종목군들이 위고비 때문에 상승한 걸로 봐서 이걸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본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잘 뭐 답을 들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160억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추세를 꺾는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벤트성의 어떤 물량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 싼 주식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은 뭐 2,700억 정도 되고 있고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은 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그 플라스틱 원료, 뭐 종합 합성, 뭐 핵심 소재,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은 좀 그닥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블루엠텍을 봤을 때 마운자로와 좀 연계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좀 받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모아가야 되냐?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한 요 구간 내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한 요 정도 구간, 지금 한 요 구간 있죠? 한 15,000 요 구간에서는 좀 모아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1,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뭐
최근에 뭐 비만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카 골드 마일드인가요? 커피 닉네임이시네요. HD 현대인프라코 8,510원인가요? 8,510원에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고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일단 진입 타점 나무로 할 데 없고 1분기 실적은 HD 현대인프라코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 아실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점검은 하셨을 것 같아요. HTS 한번 열어보면 되는 쪽이니까. 여기는 뭐 실적이 받침이 안 되는 종목 쪽은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 굴삭기 쪽 건설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걸 보고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우크라이나 재건 우리가 작년에 좀 재미 좀 봤던데 뭐 저는 뭐 현대건설 기계였었고 후속주는 에버다임을 했습니다만은 왜 이거를 사셨을지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상. 자, 이제 전쟁이 좀 종료되고 사실 뭐 15일에 푸틴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스탄불인가요? 좀 안타깝게 그렇게 되지 못했죠. 빨리 전쟁이 종료됐으면 좋겠는데 현대건설기계, 에버다임, 뭐 현대인프라코 몇 가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좀 묶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건설업황도 좀 좋아질 수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좀 묶을 수 있고 LNG, 알래스카 뭐 이런 것도 좀 탈 수 있는 쪽으로 고뇌를 하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모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카님이 올려주셨으니까 모카님이 이 종목을 최근에 사셨다. 그러면 고수입니다. 네, 잘 하셨고요. 뭐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무랄 데 없는 거. 그 다음에 어찌됐건 내용이 접근할 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그 접근의 포인트가 합리적인 것이냐, 명확한 것이냐, 그것이 먼저 선순위예요. 그런데 적어도 푸틴이 15일날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다시 한번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술적 관점에서 진입을 하셨다면 저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선택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 손절도 채우셔야 된다는 부분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작지 않으신 편이에요. 15%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최근에 사신 게 아니면 좀 몰려있다가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신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 일단 단기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뭐 푸틴이 15일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안 됐기 때문에 단지 저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휴전 협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그렇느냐?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 안 좋은 모습은 다 기억하실 거고, 어찌됐건 우크라이나가 3대 곡창지대고 광물 협정 자원에서 미국에 넘겨줬단 말이죠. 사인했습니다. 그러면 전쟁 종료해야죠.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비즈니스가 좀 있겠죠. 나토 주둔 문제라든지 미군 주둔 문제라든지 등등에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푸틴도 뭐 더 이상 전쟁을 끌 명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휴전을 앞두고 영토를 어느 정도 중심으로 휴전을 할 것이냐 등등의 지역적인 문제가 남아있을 거라는 제 주관적 판단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면 지금은 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요즘의 특징인데요. 그 순환매 형태에서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감지수가 떨어지거든요. 거래량 동반되는 것은 좀 필수로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9,000원에 지금 한번 막힌 겁니다. 뭐 오늘 15일인데 푸틴 안 만난다고 했는데도 크게 밀리지 않았죠, 시장 대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크게 매도세는 나올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공매도 잠깐 봐보겠습니다. 제가 안 봤는데 뭐 공매도도 이 정도면 그렇게 높지 않은 쪽에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3거래일 정도 보면 공매도 거래 비중도 한 자릿수대로 내려간 모습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기대 수익률 부분을 참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어려운 문제인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죠. 손절 좀 타이트하게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손절가 지금 7,800원 정도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8,000원 손절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8,510원이니까 손절은 뭐 한 자릿수 대거든요. 1, 2차 목표가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일단 15%니까 절반 이상 팔면 트레이딩 관점은 성공하는 거니까 어깨에서 파시죠.
1차 목표가 9,600원 정도 설정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그 전쟁 종료 소식이 들려오면 지난번에 그 붙었던 10,000원 언저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2차 목표가는 11,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SKI님께서 이스페타시스 4만원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스페타시스는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유상증자도 지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상증자 가격이 27,800원이니까 유상증자 받으신 분들은 좋은 수익 나왔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41,100원의 현재가, 그리고 매수가는 4만원에 10%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이게 올라갔을 때 어디에서 내가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종목이 좀 하락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좀 더 추가로 매수해야 될까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바닥권에서 다음과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에요. 여기 4만 원이죠. 4만 원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작년부터 흐름을 이어가고 온 거죠. 지금 이 부분 잘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 43,000원대의 가격을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4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4만 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 3만 6천 원에서 5천 원까지 뭐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저는 비중을 많이 늘려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가는 한 5만 원 이상, 이 구간 5만 3천 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이 구간 나와주고 있고, 이 구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한 5만 3천 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구간 있습니다. 3만 6천 원 요 구간, 요 박스권 구간 있죠. 저는 요 구간에서는 만약 하락 시에는 강한 매수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5만 3천 원, 지금 4만 1천 원이니까 향후 한 30% 정도까지는 비중 베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하락하더라도 AI나 실적 자체는 저는 분기별로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나 투신, 기관 쪽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매도보다는요, 오히려 비중을 좀 크게 늘리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만약에 3만 원대 중반까지, 만약에 3만 원 초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땡큐인데 거기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3만 6천 원에서 3만 7천 원 사이에 오면은 저는 그냥 고민 없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만 7천 원대 요 구간에서 한번 일부 차익 실현하고 목표가는 5만 3천 원까지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오랜만에 참 이 종목 봅니다. 의류 쪽, 핸드백 쪽 공략하신 것 같은데, 비중 25% 7,300원에 우리 시골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축하드리고요. 진입 타점 나무랄 데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파동 모양 보고 사신 것 같고, 뭐 아래에 좀 내려왔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파동, 지지라인 뭐 잘 보고 사신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셨네요. 뭐 지금 사실 이 8,000원 초반이나 8,300원 정도에 사도 나쁘지 않는 종목인데, 뭐 지난번에 작년 5월에 있었던 기술적 거래량 동반까지 확인한 것 같고요. 실적은 괜찮습니다.
최근에 저도 영업무역 주가가 좀 올라오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마 이슈를 좀 보신 것 같아요. 하얏트 인수 소식이 있는데 하얏트 인수 소식에 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라는 신한 쪽의 의견이 있는데 그건 뭐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헤비하게 좀 파보진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강점 요인인지 참고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나 기본적 분석선 매출액 뭐 이런 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상 뭐 지금 JS 코퍼레이션 생각하면 핸드백, 의류, 가스 뭐 납품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나는데 밸류가 좀 싸죠. 밸류가 PER 기준으로 선행 포워드 기준 2배 정도니까 사실 영업무역보다는 밸류 메리트는 좀 있어요. 크기는 좀 더 작고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어디까지 좀 끌고 가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수익 쪽이시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10,000원 언저리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증권사의 기본적인 평균 목표가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13,000원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죠. 비중이 25%이시니까 13,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수익률은 극대화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누가 되든 정권 교체가 되면서 다시 한번 소비 시즌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내수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장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더 길게 끄는 게 맞는데 주도력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성장주 섹터나 다른 쪽도 싼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는 일단 이번 파동에 꼭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파동에 9,000원은 무조건 넘어야 돼요. 시골 깰림 아시겠죠? 꼭 그 9,000원은 넘어야 되니까 이 부분 돌파 여부는 꼭 측정하고요. 9,000원 넘어가면 1차 목표가는 뭐 10,000원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10,0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를 드리면 5% 정도는 좀 덜어내시죠. 미련 남으시더라도 덜어내시고 이제 나머지 20%를 어떻게 요리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일까인데 사실상 그 10,0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기술적 저항 매물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평가가 그거잖아요. 소비 시즌에 대한 것은 반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도력 부분에 관해서는 강하지 않다. 근데 완벽한 저밸류, 실적, 기술적 위치가 후한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10,000원, 2차 목표가 끌고 가는데 어깨로 하시죠. 11,800원 2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따가님께서 안녕하세요. LG화학 평단가 206,000원 비중 40% 문의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평단가 206,000원이면 바로 요 구간이겠네요. 206,000원 거의 바닥권에 사셨네요.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LG화학 우리가 뭐 모르는 부분은 아니죠. 뭐 양극재, 뭐 석유화학, 바이오 친환경, 뭐 안정적 배당, 뭐 재무 건전성 사실 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가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좀 환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LG화학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졌던 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보조금이 좀 빠르게 그 예전에 좀 더 진행됐다는 부분이 좀 조기 종료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 LG화학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뭐 1조 8천억에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15조. 그러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인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증시 대형주가 사실 몇몇 업체 몇몇 종목에 좀 그 수급이 좀 몰려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LG화학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면은 공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 상승을 좀 억누르는 부분이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 돈만 좀 돈다. 즉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선다거나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대형주 쪽에 좀 밸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자금은 좀 몰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가장 컸던 게 뭐 LG 엔솔의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20만 6천 원. 근데 지금 20만 2천 원이라고 하면 40%는 한 번은 이 좀 크게 베팅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여기서부터 그 예전에 가격대까지 뭐 간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단기적인 반등, 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간다라고 해도, 자, 요 구간에서 지금 요 구간이지 않습니까? 뭐 24만 원, 뭐 요 구간만 간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선거 이후에 국내장의 어떤 흐름이 좀 좋아진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좀 반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20만 원 한 번은 더 깰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보지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니까 뭐 지금 한 8배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싼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융 관련 종목 올라왔는데요. 우리 이혜수님, 한국금융지주 10만 원에 5%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오래 보유하셨고, 뭐 보니까 적어도 넉넉히 3, 4년 이상 되신 것 같아요. 10만 원이 지금 향후 3년 전에 온 적이 없으니까. 21년 때 코로나 국면에 제로금리 때 좀 사신 것 같고, 뭐 그때 은행주도 기업은행 적금 들어야 된다 몇 번도 말씀드렸어요. 잘하셨고, 그때 카카오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배당 잘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디비던스 금방 배당 금액을 좀 들어가 보니까 뭐 어찌됐건 오래 보유하면서 굳이 손절할 필요 있느냐. 2021년에 6,150원 배당했고, 뭐 경기가 22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배당이 그때는 2,300원, 2023년에 2,600원 했네요. 작년부터 배당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3,980원, 약 4,000원 배당을 해서 뭐 주가는 좀 내려갔지만 배당 잘 받으셨으니까 뭐 수익이죠. 근데 이제 본인 그 진입 단가에 이제 거의 다 와간단 말이죠. 이제 고민인 거죠. 올해도 배당 받아야 되나, 좀 보유해야 되나,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기납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 옆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예수님이. 근데 지금 성향을 보시게 되면 좀 느긋하시잖아요. 비중이 5%지만 장기 보유해서 내가 배당 받고 지금 본전 언저리 왔는데 이 돈을 굳이 뺄 필요가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주가가 좀 조정받을 만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5일선과 이격도가 타이트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주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고 일봉 기준으로도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좀 넓습니다. 근데 금융지수, 우리가 한국금융주주 하면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할까요? 펀더멘탈적 분석이 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밸류업 지수,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 저평가된 부분에 관해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아까 JS 코퍼레이션 분석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이번에 상법 개정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 프로그램 제대로 해가지고요. 스몰캡 종목들 배당 잘 주는 종목들 정말 저평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지주뿐만 아니고요. 그러면 일단 한국금융지주로 돌아와서 다소간에 뭐 부침이나 눌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줄 하나 그어놨어요. 저항 구간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12만 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추정 실적을 좀 보니까 금융권이라서 그런지 본인들 참 좋게 써놨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제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고 5대 금융주사들 실적 떨어질 일이 만무해요. 네, 딱 답이 나와 있는 쪽이에요. 이자 장사하는 은행들이 그러죠? 뭐 순이자 마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실 안 납니다.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비슷한 수치고 밸류 4배 정도니까 12만 원 정도 더 가면 더 갔지 몰가격까지는 않다. 선택은 이제 하셔야죠. 한국금융지주를 보유하시면서 12만 원 정도 넘어가면 엑시테이거 나올까, 배당 가면서 정말로 상법 개정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가면서 보유를 할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언저리는 뭐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신고가 이상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가 일단 12만 1,000원에 가시면서 행복한 고민 한번 해보셔라. 우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포에버님께서 HD 현대 NS솔루션 26,700원 10% 매도해야 될까요? 더 끌고 가볼까요?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26,700원 근데 오늘 가격 39,800원이면 거의 한 40-50% 정도 지금 수익이 난 구간이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좀 상한가까지 나왔는데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H현대 NS솔루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저께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밸류체인 쪽에서 수구 유입이랑 시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사실 하나솔루션이랑 HD 현대 NS솔루션이 일단 모듈 쪽에서 강하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어떤 강한 강점이 있고 퍼스트솔라 쪽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공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HD NS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나 유럽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그 반등했던 특히 태양광 관련 쪽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일단 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국내 쪽에 그 한정된 종목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해외 쪽의 매출이 높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국내 쪽에 그 매출 포션이 큰 기업들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민주당 쪽에 어떤 신재생 에너지 그 정책이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해외 쪽 매출이 큰 것보다는 이제 국내 쪽 관련 업종들이 더 크게 올랐다라고 보이는데 자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냐? 아니면 더 사야 되냐? 아니면 더 끌고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더 끌고 가셔야죠. 물론 지금 한 7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라는 거는요. 이 새롭게 정책이 되면서 그리고 그 안에 또 돈이 몰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봉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좀 요 구간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좀 매도해야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걸 조금만 더 늘려 볼게요. 그러면 저는 한 요 구간까지는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봤을 때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023년 요 구간이죠. 저는 요 구간을 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 한 57,000원, 56,000원에서 57,000원 사이는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9,000원 정도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 바닥에서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수익률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데 굳이 팔면서 좀 매출이 좀 물량을 줄이는 것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죠. 단기적으로도 이 구간에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뭐 단기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4만 원 깨졌을 때는 지금 4만 원 깨졌구나. 이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해서는 좀 더 매수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일단은 수익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 5만 원대 넘어가는 흐름을 한번 이번 2025년도에는 한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좀 빠른 차익 실현보다는 단가가 너무 좋아요. 단가가 좋은 구간에서 좀 빨리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이엔셀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고 회사랑님께서 23,300원에 10%다. 수익 났을 때 못 팔았는데 다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 드문데 제가 잘 모르는 쪽입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한 공부는 뭐 누구보다 많이 하는 쪽인데 중소형 종목에 관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ABL 바이오, 그랩바디 B하고 T 이후에 뭐 셀트리온 쪽이나 삼바, CDMO 쪽 좀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보니까 작년 8월에 신규 상장주거든요. 첫 번째 우리 해사랑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보유해둔 물량에 관해서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신뢰도가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보니까 CGT를 하는 쪽 같아요. CGT라는 게 셀 앤 지니 테라피, 세포 치료제를 하는 쪽입니다.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CDMO 하는 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CGT, 근위축중으로 세포치료제로 뭔가 직접 개발을 해보려는 기업 같아요. 저도 파이프라인을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CGT에 관해서는 여러분 세포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거 졸겐스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생소한 용어실 텐데 사실 이런 거 다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 용어 한다고 제가 뽐날 일도 없고요. 단지 그때 왜 못 파셨을까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1월 6일 올 초에 사셨다면 못 팔았을 것 같고 2월에 사셨다면 못 팔았을 것 같고 조금 위에 상방이 열려있는 모습이니까 더 갈 것 같아서 이제 못 팔았는데 이동평균선 내려가고 거래량은 좀 터지다 보니 쫄쫄쫄 내려가는 모습에서 속절없이 또 관세도 두들겨 맞고 내려갔단 말이죠. 여기는 앞으로 이쪽 사측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사랑님.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CGT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포치료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위축증 이쪽으로 가는데 글쎄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접근하기에는 넘사입니다. 넘사.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장기 보유하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한 뭔가를 알고 있다면 장기 보유하는 것은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일단 유증에서 좀 자유로울 것이냐 돈 좀 있느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어찌 됐건 신규 상장하고 좀 괜찮네요. 근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돈 금방 쓰거든요. 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유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유증하면 정말 이 기업 CEO는 반성해야 되고요. 지금 가격이 14,190원인데 이것은 지금 사실은 데일리로 흐름을 매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2,000원 무너지게 되면 주가 보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000원 무너지면 10,000원 내려가면 20,000원에서 반토막이거든요. 물론 제약바이오 하게 되면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뭐 저는 없겠습니까? 없다는 전문가가 다 거짓말이죠. 단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뭔가 접근을 했을 때는 사실상 추세가 이제 뻗어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잘 포기를 안 하거든요. 다음번에 이런 우를 범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2,000원 채워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6,000원 만약에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정도 동반되면 넘어갈 것 같거든요. 16,000원 넘어갈 건데 그 다음 라인이 또 만만치 않아요. 17,000원에도 기본선과 지지선에 따른 흐름으로 본다면 저항 라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도 조금 입혀보니까 우리 지금 회사랑님이 진입하신 매물대 매물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정말 빅 이슈, 큰 이슈, 빅파마랑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1, 2차 목표가 정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것도 능력입니다. 수익은 뭐 아시는 지인분 내용도 크게 믿지 마십시오.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십시오. 손실 구간 줄이는 쪽으로 목표가 측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7,000원 1차 드리고요. 비중 축소. 18,000원 언저리까지 안착하면 조금 더 추후에 상담 한 번 더 달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히든 섹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히든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벌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제가 처음 나왔을 때 했었던 그 하나솔루션이 1차 목표가는 지난주에 도달했고요. 2차 목표가를 이번에 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요 구간이죠.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가 이제 4만 원인데, 뭐 4만 원도 뭐 거의 10%만 오르면은 벌써 도달한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제가 말씀드린 벌써 한 84%. 야, 정말 제가 한 겁니까? 네, 잘했습니다. 스스로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렸을 때 그 민주당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저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어떤 그 정치적인 결과를 봤을 때 좀 민주당 쪽이 좀 정권을 잡을 확률이 좀 높은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6월, 7월까지 뭐 계속 이어진다, 올해 내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태양광 쪽에는 조금 더 상승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한 4만 원까지 3차 목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목표가가 또 도달했습니다. 3월 13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LS죠. LS 목표가 도달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12만 7천 원대 제가 말씀드렸었고, 목표가까지 14만 원인가, 그 다음에 16만 원인데, 지금 1차 목표가는 벌써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대형주긴 하지만, 14만 원까지, 16만 원까지 뭐 추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 구간이죠. 16만 원까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효성중공업과 그다음에 현대일렉,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현대일렉, 그다음에 LS 일렉트릭까지 지금 예전에 그 세 종목분들이 좀 돌아가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효성중공업, 원래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S 관련 LS 지주사인 LS가 당연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원까지, 물론 최근에 뭐 오늘 좀 조정은 있었으나 저는 뭐 구간 아직 뭐 갭을 메꾸는 과정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갭 메꾸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 5일선에서 다시 한번 13만 원 정도 다시 초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목표가를 달성하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다음 종목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히든 섹터, 저는 이번에 신규주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신규주 섹터라고 해서 사실 그런 섹터는 뭐 없지만, 최근에 신규주 관련 종목군들이 잘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최근에 신규주들이 신규 상장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그 전까지는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었다가, 최근에 지수만 봤을 때는요, 지수로만 봤을 때는 시장이 반등 국면이죠. 그러면 뭐가 빠르게 개선이 되냐면 바로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됩니다. 그러면은 신규 상장주가 기존에 있던 종목들보다도 좀 더 빠르게 그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신규주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높은 유동성과 단기 투자자 급등이라고 했는데, 신규 상장주는요, 시장이 관심이 초기에는 굉장히 몰립니다. 왜냐? 최근에 공모가 대비해서 한 400%까지 올려 따상이라고 하죠. 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공모주 대비해서 굉장히, 공모가 대비해서 그 높은 수익률을, 그러니까 사실 기존 주식으로는 최대로 수익을 내봤자 30%지만, 공모주나 이런 것들, 그날 뭐 200%까지만 오르고 하잖아. 뭐 300%까지 오르고 하니까, 그러한 그 높은 변동성에 대한 수익이 높은 변동성을 기반한 높은 수익성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급등을 하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유동성도 생기고 또 단기 투자도 생기기 때문에 또 거래 대금도 폭증하고, 그러면 거래 대금 폭증하면 주가도 급등하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또 지금 보시면 실체가 뚜렷한 테마와 성장 기대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을 봤을 때 AI라든지 혹은 반도체라든지 혹은 바이오
최근에 종목군들 보시면 바이오 이런 것들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주 명확한 그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장 프리미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나와주면서 신규주들이 잘 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물가 대비 매력과 단기 수익 추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신규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관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국 PIM, 세크,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원일TNA, 나우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켓 헬스케어. 제가 지금 저기 아래에 있는 두 종목, 나우로보틱스랑 로켓 헬스케어는 오늘 매매를 하면서, 최근에 매매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한국 PIM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봐야 될 종목이 무엇이냐? 자, 원일 TNI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익 TNI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종목군들을 봐야 될 때 지금 대선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태양광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보시면 그 정책 관련 우리 국내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좀 맞물려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HT솔루션보다 강했던 게 바로 국내의 정치적 이슈 때문에 더 강했다. 그래서 저는 신규주인 원일 TNI 같은 경우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LNG입니다. LNG 그리고 원자력 그러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이슈와 그 6월 달에 있을 알래스카 관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인다면 저는 이 종목 충분히 그 좋은 성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한번 그 내용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대상 주자의 조선업 미래 전략 육성 공약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시장 정책 수혜 아까 말씀드렸던 LNG 쪽이죠. LNG 쪽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소 압축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LNG 압축으로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모 흥행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잘 내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TNI. 자, 최근에 거의 2만 원대에서부터 4만 원대까지 200부터 올랐다가 지금 6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 매매 오래 하셨던 분들을 보시면 한 반토막 나는 거, 한 40%에서 50% 사이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충분히 이제 매수해야 될 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들어간다면 자, 일단 그 가격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35,000원까지 일단은 책정하고요. 손절가는 한 25,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원일 TNI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준비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랜만에 야간에 배워보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최근에 재생에너지 쪽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좀 감질맛이 나네요. 오늘 반도체 준비 안 했고요. 반도체가 못 가면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못 갑니다. 좀 감질맛이 나는데 오늘 준비한 것은 오늘 경제방송들 돌려보니까 이슈가 상당히 많던데 히든 섹터로 에듀테크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단지 쉽사리 준비한 부분은 아니고 시간 되시면 그림 한번 준비한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마켓 쉐어에 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도 디지털화가 이제 진행될 겁니다. 산업의 변화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AI 바람이 됐건 또 국내 정책이 됐건 마켓 쉐어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자, 막대 그래프가 뒤에 하나 나갈 텐데요. 그 성장성에 관해서 도드라지는 폭발력은 딱 2년 뒤부터입니다. 왜 그럴까? AI 관해서 하드웨어가 자리 잡아야 되고요. 소프트웨어가 부각돼야 되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2년부터라는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 정책으로 좀 나오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이들 문해력 생각하면 저는 반대 의견을 좀 주고 싶은데 어찌됐건 정책 부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실질 수요가 좀 있어요. 저희 국민학교 때 시절하고 좀 틀리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교육 디지털의 전환 가능하느냐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화가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문구는 제가 오늘 정말 신경 써서 해왔는데 비대면 맞춤형 학습 수요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좀 꼼꼼 숨겨놨는데 오늘 우리 팀장님 PD님한테 좀 털렸고요. 글로벌 시장의 마켓쉐어 조사해보니까 연 12%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1, 2년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정책 지금 양당의 대표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불이 붙었던 것 같고 오늘 좋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하면 높은 교육률이죠.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확대 기반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마켓쉐어라든지 본격적인 성장이라든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히든카드 이제 6종목이 나갈 텐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히든카드 6종목은 제 스타일답게 모두 실적 기반 종목으로만 준비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들 좀 해보셨나요? 오늘의 히든카드가 무엇일지 솔트로스 메가스터디 교육, 이퓨저 크레버스 디지털 대성, 도전 비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의 저의 히든카드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번 바꿨는데요. 더 좋은 비지원 준비했습니다. 자,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6가지 나간 종목이 여러분들 다 실적 기반인 종목 쪽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크레버스는 이름이 좀 바뀐 건데요. 스몰캡 종목에는 이퓨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다 실적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오늘 사실 처음에 디지털 대성을 좀 준비했었어요. 디지털 대성부터 보시죠. 기술적인 모습도 보고 실적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디지털 대성의 선행 포워드를 보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 나와 있는 걸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8배 정도의 종목이던데, 위치단이 별로 안 좋습니다.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조금 더 가격 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 스타일이면 주가가 좀 무너졌을 때도 강하게 버텨가면서 기대행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더 좋은 비전으로 가더라고요. 단지 더 좋은 비전에 관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한 3, 4분 남았기 때문에. 주봉 모습인데요. 우측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에 빅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헤드앤숄더 모양이 좀 포착되고 있죠. 좌측 어깨와 지금 선은 만들어졌고 우측 어깨인데 넥라인까지 좀 내려오시면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빅데이터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넥라인에 대한 것은 플랫폼들 좀 찾아보시고 여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B2C보단 B2B입니다. 잘 아시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RP 하는 쪽이죠. ERP 같은 거는 그냥 전사적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 하나 나가면 회계장부 기록되고 재무부에 되고 매출처로 바로 기록되는 이런 일괄된 시스템. 독보적 1위 기업입니다. 회사 괜찮고요. 고객들이 좀 락인 효과가 좀 있죠. 도전 비지어는. 차라리 교육적으로 보려면 안전판 역할을 하는 캐시카우가 있고 신사업을 좀 넓혀가는 쪽에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디지털 대상이나 크레버스보다는. 여기가 최근에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전환 매출 비중도 큰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교육 플랫폼으로 사업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캐칭을 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AI 기반으로 업무 자동화, 보안 기술 확대로 제품군 경쟁력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 캐시카우로 계속해서 락인 효과로 가져가고 신사업 다각화해서 교육적으로 부각되는 거.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부각 안 되더라도 주가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선정을 했고요. 결국은 맞춤형 학습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에듀테크 시장에서 입지 강화는 좀 되지 않겠느냐. 자, 차트 모습 한 번만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빅데이터 자료 오늘 준비했거든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빅데이터 드릴 일이 없으니까 매주 수요일 말고는 주봉 모습이에요. 일봉이 아니고
우측 어깨가 약간 헤드앤숄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렉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진입해야 된다. 아날로그적인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 PD님께 빅데이터 전해드렸습니다. 빅데이터의 매수가는 55,000원 정도에서 58,000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 부분은 34%. 제가 또 언제 야간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74,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도달 확률은 58%까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기대 손실률은 제가 좀 길게 일부러 잡았어요. 3.4대 1. 뭐 기대 손실률은 10% 정도, 수익률은 34% 정도니까 손익비는 나쁘지 않다. 약간 뭐 스윙 관점으로 기다렸다가 렉라인 정도에서 잡아가는 전략, 뭐 나쁘지 않은 쪽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야간까지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고생했는데요. 뭐 시간 되고 재미있으면 제가 내일은 삼성전자 HBM4 로직 다이에 관한 방송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그것은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제가 많이 배우는 발표나 이런 것들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합을 맞춰봤는데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보니까 충분히 실력이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재밌게 좀 이어갔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뭐 종목도 잘 선정해 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내일 시장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양봉 플레이 강하게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 늘 긍정 마인드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먼저 화이팅 해야겠어요. 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